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파이널 정리 제6강 중개업 개설 등록편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등록 등 절차가 있죠. 일단 부칙상 개공은 더 이상 나올 수 없죠. 한 명씩 돌아가시고 있어요. 그럼 이제 등록하려면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죠. 기본입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이수하고 이제 등록 관정의 등록 신청할 때 법에 설정한 등록 기준 또는 등록 요건을 구비해 가야겠죠. 그럼 등록 요건을 구비해 가면 등록 처분 7일 이내 해주고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그럼 등록 받았죠?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습니다. 개공이 됐죠? 그럼 이제 등록번호 나왔잖아요. 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업무보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 설정은 등록번호 있어야 돼요. 등록도 안 했는데 협회 가서 저 보증 설정 알았어요. 협회에서 빰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너 자격증이나 있니? 없는데요. 한 대 더 맞아요. 자격증 있다고 등록 처분 받아야 돼요. 등록번호 있어야 보증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보증 설정하면 이제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보증 설정은 여기 등록 신청할 때 필요 없죠? 등록을 받고 나서 등록번호 있어야 보증 설정합니다. 따라서 업무보증 설정은 여기 등록 기준이 아닙니다.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등록증 교부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제 등록증 받으면 각종 의무, 개시 의무나 인장 등록을 하고 이제 업무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설정은 이렇게 등록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 25 펴보세요. 지금 자료 27페이지. 자료 27페이지 보시면 보셨나요? 27페이지. 제일 마지막 칸, 이 보증 설정 시기가 있고, 이건 엄청 시험에 잘 나옵니다. 펴셨나요? 그럼 안 펴셔도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최초로 중개사무소 등록할 때는 등록해야 돼요. 등록해야 등록번호 나왔죠? 그리고 보증 설정으로 가야 빰 맞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중개사무소 등록할 때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한 게 아닙니다. 등록 후, 즉 개공이 돼서 등록번호가 나오면 그리고 보증 설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이미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는 말이죠. 이미 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등록번호 있거든요. 등록번호 있으니까 보증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증을 먼저 설정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 보증 설정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업무보증 설정은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됩니다. 다시 업무보증 설정은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매수인증 대리인도 개공만 할 수 있죠. 이미 개공이기 때문에 매수인증 대리 등록 신청합니다. 그럼 개공이라 등록번호 있거든요. 거기도 등록번호 있으니까 보증을 먼저 설정하고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 설정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요건입니다. 근데 최초로 중개사무소 등록 요건이 아니에요. 등록을 먼저 받고 등록번호 있어야 보증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고 매수신청 대리 등록 요건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헛갈리지 않습니다. 등록번호 있으면 보증 설정할 수 있어요.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이제 등록 신청 가능자는 오직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당연히 대표자 공인중개사 되고, 다음 소공은 제외하는 거죠. 소공이 등록하게 되면 이중 소속이 되거든요. 따라서 소공 상태에서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공이 등록하려면 회사에서 나와야 돼요. 사무소에서 나왔죠? 그럼 그냥 공인중개사죠. 이때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보겠습니다. 여기 당연히 업무보증 설정 서류 없어요. 보증 설정은 등록 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2번, 3번에서 굴궁은 시 이렇게 오세요. 444 옵니다. 첫 번째 사가 실무계획 서류 확인증 4번입니다. 두 번째 사는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죠. 이건 지난 제5강에서 모든 중개사무소 공통사항 공부했고, 그 모든 사무소 공통사항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5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2번. 건축물 대장인데 여기 가로를 쳐보세요. 죄송합니다. 가설 앞에 가로칩니다. 그럼 가로치고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가로 닫고.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대장은 중개사무소 둘 수 없다 그랬죠? 여기에 기재된 건물인데 가로 열고 준공허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게재되기 전 건물은 포함하죠. 여기 사무소 둘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지난 제5강에서 다 했어요. 여기 중개사무소 확보하는데 가로 열고 소유 내 것도 가능하고 전세 임대차 유상 또는 사용대차 무상도 가능하죠. 어떻게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이 확보하여 있음을 증명한 서류 내란 말이죠. 즉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내란 말이죠.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내 거라면 등기부 등본 내란 말입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했을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적인 서류도 내라리죠. 그래서 2번은 제5강에서 공부했던 모든 중개사무소 공통사항 똑같습니다. 다음 요건형 사진 내야 돼요. 다음 4번은 한국인 X. 다음 세는 외국인이나 다음 외국의 주된 영어서 둔 법인, 외국 법인 하나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외국인과 외국 법인 다 들어가요. 등록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는 한국인은 낼 필요 없지만 외국인 등은 내야 됩니다. 2번은 주의하실 게 이건 외국 법인만 상법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는 외국 법인 그랬는데 시험 이력이 안 나오죠. 시험 이력에 외국의 주된 영어소 둔 법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우리나라 가서 보따리 장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업소를 두고 등기해야 되거든요. 그 증명서류를 냅니다. 외국인 X. 그래서 444 외우세요. 그럼 오답으로 많이 나온 게 공인사 자격증 사본 안 냅니다. 등록관청에 중개사 자격증 사본 내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도 안 내요. 다음 법인도 등기상 증명서 안 냅니다. 얘들은 다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고 한국인은 444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요건이죠. 아까 부정 설정 없다 그래서요. 1번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 사무소 여는 게 있죠. 요건 자 먼저 자격증 취득해야겠죠. 당연히 공인중개사 이해야 되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수료해야 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4번 아까 모든 공통사항 사무소,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돼요. 모든 사무소 똑같다. 가설 건축물장 제외.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 승인 받은 건 포함. 그리고 소유, 전세, 임대, 사용대차 등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모든 사무소 똑같습니다. 네, 시험은 나오면 법인이 더 많이 나오죠. 법인 이력이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근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 할 수 있는 법인은 예를 들어 특수법인은 아래 요건 유효하지 않고 바로 쉽게 중개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지역농업협동조합이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저기 산골마을에 중개사무소가 없어요. 거기 마을에 농지만 임대차 등 농지만 서비스로 중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기 쉽게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6가지 요건 안 갖춰도 바로 중개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인인 개공에 해당해요. 첫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돼요.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건 비영리라 등록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죠. 그래서 5법인, 5천만원, 5법인은 5천만원 그쳐야 됩니다. 다음 2번 경업자인 있죠. 법 14조 규정이 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14조는 다음에 공부할 것입니다. 14조도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지금 여기 법인의 등록 기준도 해마다 나옵니다.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되고 그 다음 대외상 외우세요. 대표자 제외한 임원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자 포함 틀려요. 임원사원 2분의 1 틀리고 전원 틀립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국내상보다 국제상이 좋죠. 국제상을 다른 말로 여기 대외상 그래요. 대외상 3분의 1. 다음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과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은 자격증 있든 없든 임원사원 전원이 받아야 되고, 다음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아야겠죠. 5번은 모든 중개사무소 요건 같아요.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대장 제외. 건축물대장에 기재 전이라도 준공무사 사용승인 받은 건 오케이. 그리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 꼭 외워두세요. 특히 대외상가 전원 잘 비교하세요.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은 상담이죠. 그럼 컨설팅은 특별한 자격증 없습니다. 그럼 컨설팅만 해야지. 컨설팅 하면서 중개하려면 등록해야 되죠. 안 하면 무등록입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 컨설팅 행위 하면서 중개사법에 따라 등록받지 아니하고 무등록으로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부동산 중개하면 무등록 중개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개공의 자격 요건에 관한 경우는 다 강행법규 효력 규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무등록 개공이 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3번 공인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일에 타인 간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받아도 어쩌다 한번 하면 이게 업이 아니라 그랬죠? 어쩌다 한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이미 공부했고,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라고 이미 공부했죠? 전에 했잖아요. 몇 강인가 했어요. 지금 이제 6강이에요. 이제 5강 지났네 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도 시험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제 자랑도 했잖아요. 항상 민법과 중개사법은 한 명한테 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했던 그거예요. 그거 제 자랑은 기억나고 이건 기억 안 나고 곤란해요. 자,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한 명의 회사가 개설 등록하려면 실무교육은 임원사원 전원이 받아야죠. 정답입니다. 2번은 5법인 5천만원 이상 법인이다. 5천만원 협동조합도 5천만원 5법인 5천만원. 3번 한 명의 회사가 개설 등록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며 대표자 제외한 대외상 3분의 1 이상 맞았네요. 대외상이죠. 제외한입니다. 이 퍼펙트하죠. 포함 제외 헷갈리잖아요. 절대 안 헷갈립니다. 대외상. 4번 법인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 없죠. 공인중개사와 법인이어야 됩니다. 아직 법인 아닌 사단은 할 수 없습니다. 5번 개설 등록하려면 꼭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돈 없으면 사무소 못 하겠네요. 소유권에 하나하지 않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가능하죠. 답은 1번입니다. 중개사법 파이널 정리는 A4 총 58페이지 분량으로 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 신고법령, 중개실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이 58페이지 분량의 파이널 정리로 95점 이상 충분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총 55개 주제를 58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파이널 정리는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만원이고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그다음 밑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세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보내시는 분, 즉 합격자 여러분 성명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 꼭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중개사법 파이널 정리라고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까지 함께 정리하면 중개사법 마무리 정리 가능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